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 처음 시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재정 목적에서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신경 써놓으시고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의는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한번 용어 정의 하나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부터 용어 6개가 있으니까 거기는 반드시 꼭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니까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재정 목적도 한번 봐야 되고요. 재정 목적도 한 문제가 꼭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1번 문제가 바로 재정 목적. 자, 이 법을 왜 만들게 됐는지 재정 목적. 자, 목적은 3개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공부하실 때 이제 몇 개가 있었나 한번 자, 정리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6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자, 여기도 이제 꼭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16페이지에 이제 먼저 첫 번째 재정 목적. 자, 재정 목적부터 이제 한번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법을 왜 만들게 됐는지 3개, 이렇게 이제 3개가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점검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전문성. 자,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요 전문성 제고는 한 번도 전문성 제고가 법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정하게 되면서 전문성 제고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앞쪽에 뭐 문장 바꿀 건 없는데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 라고서 이제 공인중개사의 자, 앞에는 뭐 크게 뭐 바꿀 문장 없을 거고요. 자, 업무. 자, 그게 이제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뭐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자, 업무 등에 관한 자, 업무가 이제 뭔지 이런 걸 이제 정한다고 했습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런 사항을 뭐해서 정해서 자, 여기 뭐 문장은 크게 뭐 신경 쓸 건 아예 없습니다. 뭐 여기서 뭐 바꿀 문장 아예 없고 의미 없으면 절대 안 바꿉니다.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앞에 전문성 제고 앞에 이제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뭐 잘 되라고. 근데 여기다가 뭐 부동산업 아니면 또 지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먼저 부동산 뭐라고요? 하나하나. 자, 부동산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업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뭐? 중개. 자, 부동산 중개. 자, 부동산 업이라고 해서 정말 많이 소개받습니다. 부동산 뭐를? 중개업을. 중개 잘 되게. 요 중개 하나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말 표가 안 나는 게 부동산업. 여기다가 정말 많이 소개받습니다. 속이는 문장은 꼭 속일 거고,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업. 그러면 너무 많습니다. 건설이나 뭐 토목이나 중개 외에도 막 매매, 그리고 임대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도 모두 부동산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업 말고입니다. 이렇게 넓은 것을 무슨 육성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 하나만 뭐 한다고요? 지도도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육성. 자, 여기도 이제 지도 육성. 그랬었다가 이제 지도를 조용히 빼버렸고요. 뭐 지도가 끌고 가는 거니까 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만요? 지도. 요 지도도 이제 빠졌지만 여기도 이제 지도 육성. 자, 이 법의 재정 목적 처음에는 지도 육성, 지도도 앞에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X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길 제일 많이 속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꼭 목적 구분할 필요 없지만 여기 이제 가장 첫 번째 직접적인 목적, 자, 직접 목적.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목적 구분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긴 했습니다. 구분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자, 간접, 목적. 자, 가장 마지막에 이제 거창했습니다. 이런 직접 목적, 간접 목적 두 개 다 종합해서 뭐 하려고. 그죠? 국민경제 이바지. 여기 재산 공부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이제 국민경제. 자, 국민경제 이바지. 여기도 정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요.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민경제의 뭐 이바지. 그러니까 요 정도 알겠으면요. 절대 이제 교재 뭐 다시 볼 거 절대 없고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건 되겠다. 그러면 안 봐도 되겠다라고 신경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국민경제 이바지. 요 이바지가 이제 기여 같은 소리입니다. 기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국민경제 이바지.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경제, 거기도 이제 거래 신고할 거니까 거기도 이제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나올 겁니다. 왜냐면 법이 같았다가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따로 떼버렸습니다.
첫 번째 가짓다가 나중에 그냥 여기 이제 분리해놨으니까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국민의 재산권보. 예전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러니까 2005년 전, 거기는 국민의 재산권. 아직도 이제 보존 설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그리고 보호라고 했는데, 지금도 요런 이제 재산권 보호 하는 보증 설정은 있지만 이것도 이제 재정 목적에는 안 들어갑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아주 더 거창해졌습니다. 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요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서 무슨 규제 같은 거 없고, 그리고 규율 이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공신력을 제고하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못 믿겠다고 공신력을 제고를 하겠다. 자, 이런 것들은 전혀 아예 없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에 최종적인 목적, 최종 목적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인 목적 또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구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1번도, 자, 1번은 상당히 괜찮으니까요. 자, 16페이지에 바로 별표 2개 정도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바꿔놓고는 아직은 안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나왔었다가 최근에만 안 나왔을 뿐이니까요. 한번 별표 2개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먼저 명문으로, 그리고 형태도 비슷합니다.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지금 몇 개냐, 이렇게 이제 안 물어보고, 자,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규정대 목적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 그죠? 벌써 이제 나오죠. 확인 설명이겠지, 거래계약서 작성이겠지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한 사항들을 정해서 뭐를 제고하겠다?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우리 다른 교재도 요거 유사한 문제가 예상 문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군지 봤을 때 나올 수 있다 라고 첫 번째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기업번 들어가야 됩니다. 옳은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벌써 이제 3번. 그러니까 보면서 풀으셔야 됩니다. 3번, 4번, 5번. 요건, 그죠. 모두 다 X. 벌써 그냥 답은 둘 중에서 하나. 자, 그런 이제 의미가 없는 것들은 디귿번, 니은번 볼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1번에도 기억니은. 자, 여기서 이제 니은 디귿 없고, 그 다음에, 자, 2번에도 니은 디귿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니은 보다가 헷갈려. 그러면 여기서 시간 다 빼앗깁니다. 볼 의미가 없으면 보지도 말어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안 보셨다가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거기서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니은번 그도 한번 보고 가실까요?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그러니까 중개업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적절한 규율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무슨 시대인데 무슨 깔아뭉개겠다. 규율 어디 갔냐고 합니다. 도와줄게. 중개업이나 잘해라 하면서 팍팍 밀어준다고 업되게 육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번 규율, 예전에 이런 문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 라고 주의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은번 들어가면 3번 틀렸다, 4번도 틀렸다. 자, 이미 틀렸지만 여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부동산 개업 공인주사의 적절한 규율, 맨날 물론 이제 입만 벌리면 3학년 3반 이렇게 해서 규율하는 것 같긴 하지만 재정 목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냥 재정 목적 1조에다가 깔아뭉갤 거예요 하면서 겁주면 누가 중개할 거예요 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번 이런 문장 전혀 없고요. 자, 세 번째 이제 1번 보실까요? 1번 예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맞겠는지 보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주사의 공신력을 제고를 하겠다. 아직도 못 믿냐고 입니다. 아직은 지금 미덕입니다. 오히려 매도 매수인 쪽에서 우리 개업을 조금만 잘못하면 너 설명 잘못했잖아 라고 막 쳐들어옵니다. 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맞짱뜨기 쉽지 않습니다. 1번 이제 벌써 틀렸죠. 1번은 안 들어갑니다. 공신력 제고 2005년 거의 한 10년도 넘어가는 그 전에 바로 공신력 제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냥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럼 1번도 안 들어가네요. 답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분 보실까요? 부동산 중개업을 가장 많이 속이는 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그죠? 정확하죠. 육성을 하겠다. 국민경제 이바지 요 놈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재정 목적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답은 2번 해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부터가 이제 용어정의인데 용어정의는 반드시 한 문제가 정말 꼭 나옵니다. 용어정의는 아예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매년 형태가 좀 이따 28회 때 또 나중에 나왔던 거 그리고 계속 한번 이제 간단하게 볼 건데 형태도 거의 유사합니다. 올해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여기도 이제 정리, 뭐 요건 정말 몰라도 여기도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도 약간 있는데 근데 여기는 반드시 정말 나오니까 두 번째 용어가 6개나 됩니다. 용어 6개. 그리고 중개업이나 그리고 중개는 한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개업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교시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 자, 중개가 이제 여기는 3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3가지 요소. 자, 이 3요소도 뭐냐고 옛날에는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누가 와야 돼? 라고 이제 중개 부탁하는 의뢰인. 근데 물건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 물건 가지고 와서 이제 뭐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중개라고 알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는 우리가 안 사는 걸 바로 중개. 자, 사고 파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자, 물건을 누가 가지고 와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바로 거기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중개 대상물.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 몇 개다? 5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토지. 자, 두 번째 그 위에 있는 건물. 토지 건물 외에는 거의 뭐 중개할 건 없겠죠. 임모,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죠. 이런 게 바로 이제 5개의 중개 대상물. 거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리고 무장 안 바꾸니까요. 그리고 이 물건을 가지고 누가 올까요? 중개 의뢰인.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소송에서도 의뢰인 이렇게 부릅니다. 모두 이제 중개를 부탁하는 사람이니까 의뢰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개를 부탁한 사람. 와서 뭐라고 할까요? 사고 팔고 또 여기도 이제 그죠 무슨 골 여기도 빼버려 나왔습니다. 매매 그리고 교환. 그러니까 임대차 등에서 바로 채권편에서 매매 그리고 교환 그리고 임대차 이제 이런 거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지금 이제 교환 거의 안 하죠. 뭐 땅하고 건물하고 바꾸거나 건물 바꾸거나. 근데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종시에 땅이 있는데 서울물건하고 바꿀 수 있냐고. 그런 게 바로 이제 교환. 그 다음 이제 요 매매가 이제 매도와 그리고 매수가 이제 줄어진 말이 바로 이제 매매. 매도 매수인의 권리 의무 관계. 그런 건 이제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건물 집 팔았는데 하자가 있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매매에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를 넣고 세 임대 그리고 세 들어가고 임차. 자, 임대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뭔지입니다. 자, 임차인 월세를 2번, 주택은 이제 2번, 상가는 몇 번? 3번. 3번 밀리면 쫓겨나. 근데 꼭 금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금액으로 본다. 횟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일부라도 내면 그때는 3번이라고 해도 금액으로 보게 되면 3번이 아니면 못 나가라고 함부로 나가라. 나갔다가 나중에 소송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매매교환 임대차의 하면서 이제 쓱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여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밖에 권리. 그러니까 맨날 여기다가 그 밖에 박스 꼭 해놨을 건데 그 밖에 권리. 왜냐면 물건은 너무 많아. 여기다 이제 소유권 막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채권이지만 여기는 물건. 자, 여기 이제 굳이 이제 뭐 쓸 필요 없지만 여기 이제 채권. 자, 채권이고 아래는 물건이고. 자, 물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소유권 지상권 이거 다 쓰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 막 몇 줄 가버립니다. 법은 아주 복잡한 거 딱질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채권편 이제 3개는 이제 쓸만하니까 다 써놨지만 물건은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요? 그 밖에 옛날에 뭐 기타라고 됐는데 그 밖에 권리. 라고 이제 여기는 그 밖의 권리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밖의 권리의 그리고 자, 누구는 없고 득실 변경입니다. 득실 변경.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뭐 득실 변경 앞쪽에 총칙에서도 나올 겁니다.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잃고. 자, 우리 매도인은 물건 팔면서 이제 권리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받기는 했겠지만 그리고 매수인은 돈을 줬지만 권리를 그대로 승계했잖아요. 얻었다. 그다음에 변경. 주상권은 잠시 변경됐다가 한 30년 후에는 찾아오겠지. 전세 같은 경우도 한 2년이나 그리고 전세도 뭐 1년은 가능하니까요. 건물 전세 2년도 되니까 거기도 이제 나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이제 변경. 득실 변경과 하는 행위를 뭐 한다고요? 여기 이제 알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알선은 누가 하게 여기입니다. 알선 누가 합니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제 알선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세 사람 보입니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먼저 중개 3요소가 이제 첫 번째 중개 대상물. 그 물건 가지고 중개 의뢰인. 그리고 알선해주는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 셋이 바로 이제 3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 사무소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중개 보수 있다 없다? 중개 보수 아직 안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등록관청도 아직은 안 나오니까요. 바로 이제 3요소. 3요소에 중개사무소나 등록관청이나 그리고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옵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에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알선은 이제 하나의 사실행위지, 괜히 또 여기다가 법률행위다. 중개하는 것 자체가 권리나 의무 때문에 나갔다가, 그리고 나갔다고 돈 내나 그럴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그냥 사실행위, 안내하는 사실행위. 요게 바로 이제 알선의 포인트였습니다.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중개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근데 중개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고,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물론 이제 작년에 나왔지만요. 계속 19, 20, 21에 세 번을 연거푸 내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로 중개 어떻게 판단하냐고. 먼저 주관적, 객관적, 아니면 종합적. 그죠? 그죠? 객관적으로만.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또 맞았습니다. 객관적 사정으로만 판단을 해야지. 여기다 이제 주가, 우리 개업 보고 너 중개냐 아니니 이거 물어볼까요? 아니요. 그겁니다. 물어볼 이유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중개 아닌데 중개 보수받으라고 중개다. 이런 옹단 소리 할 거고요. 아니 또 중개 맞는데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니까 중개 아니다라고 뭐 주관적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전혀 안 맞습니다. 아니면 또 종합적. 왜냐하면 중개업에 가면은 거기는 객관, 주관을 모두 종합합니다. 여기는 종합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럽니다. 주관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게 입니다. 뭐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X라고 주의를 꼬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개행위 아까 이제 한번 봤던 거잖아요. 중개행위 성격은 뭐라고요? 법률행위가 아니다, 사실행위다. 근데 꼭 주의할 게 중개 대상은, 중개 대상은 중개 자체는 사실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꼭 하셔야 될 게 중개 대상만큼은, 그러니까 이제 왜 중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려고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를 요걸 대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매매가 사실행위인가, 임대차가 사실행위가, 법률행위가 하게입니다. 중개 대상은 뭡니까?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 맞는데 중개 대상은 법률행위. 요건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무조건 중개 나오기만 해봐봐. 그럼 무조건 사실행위다. 그러면 출전들이 그거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개 대상은 뭐라고요? 중개상은 사실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입니다. 중개 자체가 사실행위고 중개 대상만큼은 법률행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하러 이렇게 왔다 갔다 열심히 하시는데 매매를 성립시키려고, 교환을 성립시키려고, 임대차를 성립시키려고. 그러니까 중개 자체는 사실에 맞는데 중개 대상은 뭐라고요? 이건 법률행위, 이건 법률행위지.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행위다 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매도 매수인들은 법률행위 할 거예요 라고 이제 매도 팔겠다고 내놨다. 그러면 이제 꼼짝 못 합니다. 잔금 치르면 넘겨줘야 돼. 그리고 나중에 뭐 중도 못 치르면 계약금 몰수당해 라고 법률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권리 의무에 바로 코끼입니다. 권리 의무에 바로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거 외에 아주 뭐 복잡하게 뭐 중개하고 다른 거, 뭐 다른 계약 이런 것들은 잘 안 내는 쪽이니까 한 요 정도 선에서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라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 이 법으로 꼭 외국법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요번에도 계속 내는데요. 외국법으로, 저기 미국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그 법으로, 거기도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에 이제 공인중개사는 변호사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고 거기는 상당히 존경받습니다. 우리나라 내니까 좀 서러움을 좀 받게 됩니다. 외국 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럼 공인중개사 아니다? 아니다. 이 법으로, 공인중개사 법으로 취득을 해야지. 저 법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와서 다시 따봐라. 엄청 어려울 거겠습니다. 이 법으로 뭘요? 공인중개사.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뭘요? 자격을, 이렇게 자격을 뭐 한 자? 취득한 자. 근데
자격 취득하여, 취득한다는데 여기다 무슨 영업을 한다네, 영업을 한다네, 아니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네. 꼭 이런 소리 한다는 겁니다. 한 줄도 안 됩니다. 여기다 이제 무슨 영업을 한다네, 아니면 또 개설 등록을 했다네, 등록을 한다. 그런 것들은 개업 공인중개사지. 자격증 취득한 사람, 장롱 속에다가 고의 메시어 놓으신 분, 이분이 바로 이제 여기는 공인중개사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중개업. 오히려 이제 중개업이 시험 문제 감에서는 아주 훨씬 중요합니다. 한 문제가 나오면 아마 올해는 이제 용어 계속 나왔으니까요. 아마 올해는 중개업, 이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계속 내는 형태는 잘 안 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네 가지 사요소입니다. 사요소. 한 글자가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요소니까 한 글자가 정말 늘어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업 하는 거 보면 누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뭐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의뢰.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이제 청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라고 하여튼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하여튼 우리 서식. 자, 여기서 이제 뭐 장보에다가 아예 접수 같은 거 하는 것도 승낙이나 다른 것입니다. 중개 계약이 성립했다. 나중에 계약서 쓰면 보수 받는다라고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됩니까? 뭐를 안 받으면 중개업을 유지를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마 집에서도 쫓겨날 겁니다. 학원에서 맨날 그냥 공부하면서 돈 쓰더니 아직도 계속 거기다가 돈 쓰냐고 그러면 나중에 쫓겨날 겁니다. 월세도 못 내 그럼 중개업 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뭐를 받는다고요? 보수.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보수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 전혀 없겠지만요. 보수는 전혀 안 받고요. 막 밥 먹듯이 계속 계약서를 막 써댄다는 겁니다. 자격도 없는 것이 중개. 나중에 이제 교도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 걷지. 중개는 한 번 정도 해도 괜찮고 여러 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보수를 안 받아도 괜찮아.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을 처벌한다는 거지 무등록 중개를 처벌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처벌 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반드시 정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를요? 중개를. 그리고 반드시 또 뭘 한다고요? 꼭 이걸 빼먹습니다. 보수를 빼먹거나 업을 빼먹거나. 그래서 반드시 뭐 한다고요? 업으로. 여기는 업으로 했을 때 여기 이제 계속 반복성. 여기서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낸다는 겁니다. 밥 먹듯이 했을 때 여기 바로 이제 네 가지 요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계속 맞습니다. 계속. 그리고 반복. 그리고 영리. 저렇게 보수를 받으니까 영리. 이런 영리성이 있어야지. 여기는 안 그러면 중개업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딱 한 번 1회. 자, 여기 이제 1회에 우연한 기회는 문장가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리고 이제 보수를 받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보수를 받고. 그리고 매매계약서.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딱 한 번만, 정말 딱 저 우연한 기회에 한 번만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보수도 받았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아니다 아니면 중개업이다. 보수 받았으니까 중개업이다 하고 자꾸 속인다는 겁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아니다고. 그죠? 밥 먹듯이는 아니잖아 겁니다. 한 번만 하고 딱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밥 먹듯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꼭 시험장 가보면 중개업이다 라고 시험 문제가 꼭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그쳤잖아요. 한 번만 하고 말면 여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대신 이제 간판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중개업에 해당 거기는 한다는 겁니다. 한 번도 못 했어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컨설팅. 자, 컨설팅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컨설팅 업자들이 중개하고 싶으니까 자격증 못 따니까 요걸 빙자해서 중개를 살짝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먼저 컨설팅의 부수에서, 자, 부수니까 99%는 컨설팅이라는 겁니다. 정보 제공 무조건 해요. 하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부수해서, 그리고 중개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개, 왔다 갔다 하면서 팔아는 먹었다는 겁니다. 중개. 뭐죠? 매매를 하긴 했다는 겁니다. 자, 중개를 한 경우는, 여기 이제, 그러면 중개는 그냥 컨설팅 1%고요. 요 컨설팅이 99%. 자, 중개는 1% 이랬을 때 표도 안 나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중개라고 할까요? 아니면 중개업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뭐죠? 여긴 중개업, 그죠? 이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해 볼 목적이 있으니까.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중개업 이다 아니다 유다. 근데 이다인데 이건 자꾸 아니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요게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례도 요거 중개업이다.
저 컨설팅 빙자에서 중개해봐라. 교도소 3학년 3반 확보낼 계획입니다. 아주 3년이나 지옥이나 3천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무죄가 된다. 그래서 이제 판례 여긴 정말 아주 중요하니까요. 중개업은 한 문제로 꼭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뭐 이건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격증 얘기 할 거야 안 할 거요? 라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그런 부칙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그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제 꼭 주의하실 게 공인중개사. 자, 우리는 그렇긴 하지만 그죠?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저기 해방 후에 1961년도에 신고만 하면은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 아직도 공인중개사 못 쓰는 부칙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우리만 생각하시면 자격을 취득하여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불칙 때문에 바로 이제 불칙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불칙. 법 아래쪽에다가 불칙에다가 규정을 아예 놨습니다. 억울함 자격증 따봐라 그러면 법률로 올 거여기입니다. 불칙이 규정돼 바로 이제 중개인이라고 했었습니다. 불칙이 규정돼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요 사람이 있으니까 요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개업이라고 하긴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20% 정도는 차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여 그런 사람은 X 주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에 뭐를요? 자격증 얘기하지 말고 중개사무소 뭐라고요? 중개사무소의 그리고 개설 등록을 자, 오늘 또 이제 아마 등록 정도까지도 한번 보기는 할 건데 등록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 사무소 등록했던 사람 요 사람 바로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 사무소 갖고 정말 뭐하니까? 개업하니까. 그리고 자격증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도 거기에 이제 포함은 되지만 그래서 사무소 가지고 개업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무조건 자격증 얘기를 하지 말고 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옛날에는 허가제도 있었습니다. 신고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무슨 신고한다, 허가한다, 특허다 그러면 큰일 날 소리. 등록 요건만 갖춰라. 그러면 그 누구든지 사무소 등록은 다 받아주겠다. 요거 바로 이제 등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일 우리 시험 문제 지금 최근에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밑에 붙어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월급쟁이 사장님 요건 갑이고 요건 을이고입니다.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 모두 이제 사무소 정말 개설 등록해서 대표 한번 대봐야지. 그래서 보통 이제 사무소는 사무소의 장 그래서 이제 소장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소 뭐 사장님 그렇게는 거의 안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를 건데 모두 이제 계속 월급쟁이만 하시면 실력도 안 올라가고 그리고 상당히 좀 서러움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월급쟁이 그리고 요즘 그냥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무소에서 월급도 안 주고 그냥 밥이나 먹여주면 고맙습니다. 이 정도가 될 정도로 그냥 우리 개업이 여기는 소속을 막 뿌려 먹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요건 이제 별로 중요한 거였고요. 소속된 누구다? 공인중개사다 하다 개업한테 붙어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 계속 내고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그리고 사원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 임원이나 사원을 여기 포함한대요 제외한대요? 포함. 꼭 포함이 돼. 여기 포함이 맞습니다. 다 포함한다. 소속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포함이 맞는데 자꾸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제외면 용어정이 또 달리 임원사원을 어디서 하고 있냐고 합니다. 임원사원을 모두 다 포함한다고 해야지. 제외. 이런 사람은 X. 이런 문장은 맨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장 가서 요거 나오는지 봐야지. 아주 맨날 울고 먹고 있습니다. 아주 단물 다 빠져먹는데도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계속 틀려주니까 요것들이 아주 맞들렸습니다. 요거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먼저 뭐 수행 못한다, 보조 못한다 그럴 겁니다. 중개 업무를 뭐 한다고요? 업무를
수행도 하고 확인 설명서 써도 괜찮고요. 사장님 없어도 정말 괜찮습니다. 수행도 하고 뭐도 하고요. 보조도 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보조. 그리고 사장님 맨날 운전만 하고 다니시면 저 사장은 소속은 앉혀놓고 실력이 없나 봐 이런 식으로 오해받으니까 보조는 소속한테 좀 시키라는 겁니다. 사장님 사무소 계셔야지 사장님이 계속 차 끌고 다니시면 모냥 빠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조하는 자, 이제 보조하는 사람, 하여튼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인장 등록해라. 그리고 교육 받아라. 그런 소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요. 먼저 첫 번째 정말 도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도장 등록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라고요? 자격정지. 소위에서 나왔을 겁니다. 자격정지. 별표가 기본이 3개월이니까 3개월은 쫓겨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받아라. 무슨 교육 받으라고 할까요? 연수일까요? 실무일까요? 아니면 직무일까요? 실무교육. 사장님하고 똑같습니다. 빡센 교육. 28에서 이제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지. 개인적이다 무슨 통보한다. 네가 받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 실무교육. 요거 정말 계속 몇 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이라고요? 28에서 그리고 32시간. 48에 32,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주 빡세게 오전 오후 막 4시간 8시간 아주 시간마다 출석을 부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내의 빡센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4일 동안이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중개보존 예전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잘 안 나왔다가 작년에는 또 살짝 나오고. 반드시 중개보존은 보조만 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뭐가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요 문장 꼭 빼먹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표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문장은 엄청 깁니다. 공인중개사가 뭐한 자? 아닌 자. 또 여기다 인자 그럼 더 큰일 납니다. 저 보존이 뭔 공인중개사 소속은 어쩌라고? 바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리고 개업공사 업무를 뭐 한다고요? 보조만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아닌 자로서 이제 뭐 보조를 하는데, 자, 보조를 하는데 보조하는 자입니다. 보조하는 자. 그래서 이제 업무가 나올 건데 현장 안내만, 맨날 운전만 하고 아주 마스크 씌워놓고 수갑 다 채워놨습니다. 그냥 안내만 하고 그리고 일반 소무 컴퓨터하고 청소밖에 못합니다. 일반 서무 등 그리고 이렇게 요거 이제 단순한입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지 여기다가 수행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무슨 확인 설명을 한대. 아주 마스크 씌워놨습니다. 확인 설명하면 큰일 나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 쓰는데 이거 교도소입니다. 3학년 3반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 가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거리 가서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막 실무 가보면 아예 자격증 없는 사람 벽에 딱 걸려있을 건데 자격증 없는 것이 막 써댄다는 겁니다. 저거 교도소 가고 싶어하고 환장을 했습니다. 3학년 3반에 입학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신고한 포상금도 50만 원씩이나 나옵니다. 우리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자리입니다. 바로 등을 작성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수행. 이건 정말 교도소 가고 싶어서 아주 환장한 일이라는 겁니다. 뭐 포상금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준수해야 됩니다. 중개보조는 도장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럽니다. 근데 교육 받아야 됩니다. 무슨 교육? 실무 아니면 연수 아닌데요. 무슨 교육? 직무 교육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교육을 이수를 먼저 해야 근무가 되지. 아주 사무소에서 근무도 못 합니다. 네, 여기는 얼마 시간이라고요?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고 했습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3시간 이상이고 4시간 이내. 오전에 정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이 바로 여기는 직무교육. 그리고 직업 윤리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간단한 교육을 받았을 때 연수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실무하고 아예 관련 없다는 겁니다. 이는 주기적으로 받을 것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직무교육, 교육은 또 나중에 나올 건데 요거를 받아야 그래야 이제 근무가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근무도 못해 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야, 요 정도면 아주 충분할 정도니까요.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오늘 보니까 또 새롭네. 이제 이런 것들만 이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메모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집에 가시면 다 까먹고 분명히 내가 봐야 될 게 있었는데 그럼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생각이 안 나십니다. 그것도 이제 못 찾는다고 또 이제 괜히 또 뚜껑 열리시고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피우도 막 담배도 피우시고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정도가 되니까요. 정말 이제 화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이제 문제 풀 때는 실력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여기서 이제 꼼꼼하게 정말 집중해서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벌써 정말 7월달 됐습니다. 조금씩 이제 찬바람 나고 시험장 끌려가십니다. 그다음 이제 17페이지 이제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여기서부터 집중 잘 하시면 뭐 충분하게 합격해요. 라고 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2번. 자, 2번 정말 괜찮습니다. 요게 이제 작년도에 나왔던 28회 때. 근데 비슷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그냥 괜히 계속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목도 똑같고. 그 다음에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옳은 거래요. 그러면 길목을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서 요 문장 계속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을 안 돼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2번 외국법 말고 국내법이라고 했지 국제법이라고 안 했잖아. 라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자, 1번은 금방 눈에 띄죠. 요 문제도 지금 계속 잘 안 내는데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법으로 X, 국내법,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해야지 뭔 외국법이요 라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 2번을 주의할까요? 여기 이제 애매했을 겁니다. 이게 또 뭔 소리래 라고 했을 겁니다. 중개업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와요. 맞죠? 누가 찾아와야 중개업을 하지. 누가 안 찾아오면 어디 나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의뢰에 의하여. 그리고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보수 유무에 관계 없대요.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있다. 반드시 뭐를 받으라고요? 보수 없으면 절대 중개업이 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벌써 틀렸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잘 안 썼는데 보수 유무에 관계 없이 X.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요. 정말 무보수는 중개업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틀렸다라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행하는 것이 또 업으로 하는 것이 여기는 엉뚱한 소리를 내놨다는 겁니다.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거기가 X 주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자, 계속 울고 먹고 문장을 약간 바꾸고 세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사원, 임원 이래도 괜찮고, 자,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래요. 소속 임원이나 사원이 아닙니까? 이다. 포함입니다. 포함이니까 이다. 그러니까 문장만 살짝 바꿨을 뿐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임원도 사원도 이다에 들어갑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3번이 바로 틀렸다. 그러니까 2번, 3번에서 여기서 이제 많이 또 헷갈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3번에서 그냥 요거 애매하니까 정답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번은 잘 피해왔구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끼는 앞에다 다 던져놨구만. 물어라 막 이런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중개보조.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근데 여기서 벌써 이상하죠. 소속된 공인중개사래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러면 소속이겠지. 그죠? 중개보조는 벌써 이상합니다. 자, 뒤에는 그냥 맞는데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래야 맞아. 그리고 개업공사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뒤에는 맞았는데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가 틀렸네. 그 다음에 5번 보실까요? 요거 계속 저 객관적으로 보아서 요거 주관적으로 봐서 이러더니 요 문장 보셔야 됩니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맞죠? 우리 개업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종합도 안 돼. 오로지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이나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하는지, 그리고 뭘로 판단한다고요? 객관적으로만 판단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몇 번이 맞았다? 5번. 이 5번이 맞았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요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에서 한번 답만, 아래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5번 한번 와보실까요? 요 문장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거라고 했습니다. 중개업, 틀린 거. 저렇게 중개업이 한 문제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계속 그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5번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여기는 중개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한테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만 했대요. 아직 받은 것도 아니네. 약속하거나, 그리고 요구한데 그치.
이것도 우리 판례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판례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친 경우라도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저기 중개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보수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약속만 했다는데 처벌 대상이 된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장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 검증이도 아니고 중개도 아니고 보수를 받고 그리고 한 번만 갖고는 문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개설 등록 안 해도 쌀집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 한 번 중개만 했으니까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은 보수를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해놨습니다. 5번 X 아주 새로운 판례 만들어라기입니다. 저런 소리는 판례가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도 아주 괜찮고 이 정도는 신경 써봐야 되고 주하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옆에 이제 해설 말고 이제 19페이지 4번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잘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정리하시면, 다른 문제 또 보지 마시고요. 계속 막 다, 괜히 또 막 불안하다고 이 교재, 저 교재 다 사다가 책장에 아주 여러 개 그냥 꽂아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다 한번 막 불안해갖고 아주 정신 없습니다. 절대 그냥 한 놈만 주업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최고 낫습니다. 다른 문제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거의 문제 똑같아요. 여기입니다. 4번입니다. 영어정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정말 이런 건 이제 별표 3개 값입니다. 이런 거는 꼭 나올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옳은 거래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어디가 잘못됐는지 콕 찍어내야 됩니다.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틀린다. 어째 공인중개사 문장이 길어요 벌써. 뭐 중개업을 영위를 한대요. 장롱 속에 있냐고 벽에 걸어놨냐고 그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잘 나가다가 이제 어디 갑니까? 저기 삼천포 가고 있습니다. 취득을 하고 그리고 중개업을 공인중개사인데 무슨 중개업을 영위를 하는 사람이래요. 영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여기다 이제 개업 그래도 이상합니다. 자격 취득하고 또 그려놨을 거입니다. 중개업 하는 사람은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 또 이상하고 이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장롱 속에다가 매시원 오신 분, 영업 안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꼭 일본처럼 저렇게 꼭 얘기한다는 겁니다. 시험장 가도 비슷해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상하고 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그리고 근데 공인중개사 저 불칙 때문에 자꾸 저런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았다 틀렸다. 어쨌든 또 잘 나가다가 X 그냥 개설 등록 한 자 그래야 됩니다. 자격증만 있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부칙. 여기서 이제 부칙 때문에 자격증 없다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못 쓰고 부동산 중개 5글자 써야 된다고 했던 사람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말한다고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개설 등록 한 자라고 해야지. 공인중개사가 또 살짝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2번 형식도 아직은 심하게 안 내봤지만 이렇게도 내볼 수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2번 이것도 X 잘 나가다가 어쨌든 엉뚱한 소리 안 돼. 한 20%는 누가 있냐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중개업은 사유수 나왔는지 볼까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러니까 우리 문제 보게 되면 앞에 좀 틀린 거 나오면 뒤에는 꼭 맞는 거 나옵니다. 괜히 또 교재 봐야지 그러면 흐름 깨지니까요. 그냥 쭉 봐도 괜찮습니다. 자, 보다가 알겠다 그러면 책 볼 것도 오고. 자, 의뢰에 의하여. 그리고 일정한 또 보수를 받고요. 맞죠? 첫 번째 의뢰, 두 번째 보수. 중개를 밥 먹듯이도 꼭 나와야 됩니다. 업으로 정말 정확하게 사유수 나왔습니다.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좀 어디 특집 잡을 때가 아예 없습니다. 몇 번째 정답이다? 3번. 앞에는 틀렸지만 요건 맞아 라고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중개보조, 이제 저기 뭐 수행을 한대요. 여기입니다. 계약서 써대면 어디 가는 거 여기입니다. 4번. 저거 확 신고할 거예요.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잘 나왔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일반 서무까지도 문제가 없죠. 근데 갑자기 일반 서무이 중개업무를 수행을 한대요. 수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주 교도 가고 싶어서 환장했냐고입니다.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이런 거 하는 게 수행입니다. 수행은 큰일 나는 겁니다. 뭐 자격증도 없는 것이 물론 이제 아주 말은 더 잘할 겁니다. 그래도 안 돼. 중개보조 아주 결국에는 꼭 대형 사고칩니다. 깊게는 몰라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이 아니라 보조라고 현장 안에 빼버리고 뭐 수행이 나오는데 보조 나와야지 입니다.
네 번째 X. 요놈도 X. 저는 4번 같은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 왜 또 소속은 왜 틀렸대요? 개업 공인주사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뭐 여기까지 맞았네. 근데 개업 공인주사 중개업과 관련된 현장 안내가 꼭 나와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어째 잘 나가다가 소속이 중개 보조로 둔갑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럼 수행 못하나 봐. 이것도 X족입니다. 보조하고 또 뭐도 합니까? 수행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앞에는 소속 공사 잘 얘기하더니 뒤에는 중개 보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5번도 X. 답은 몇 번이다? 3번. 요 3번이 바로 맞았다라고 주의를 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여기 이제 그냥 요거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용어 박스 문제입니다. 근데 옳은 것은 뭐냐고. 이거 옳은 걸 골라보래요. 먼저 별로 의미 없는 문제라 성이 이제 들을 게 없는 문제입니다. 박스 기업법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맞죠?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정말 자격증 얘기하지 말라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이다. 맞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교재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 뭐 맞는 문장 나왔네. 앞에는 왜 틀렸을까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업번 정확하고요. 기업번 안 들어간 4번은 벌써 틀렸어 라고 저놈은 눈길 주지 말고요. 니모 볼까요? 소속 공인주사에는 바로 개업 공사인 법인의 사원 정말 아주 계속 나온다.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뭐 요것도 맞았죠. 포함된다. 여기다 이제 제외된다 라고 할 건데 여기는 맞았네 얘기입니다. 포함된다? 맞아. 그럼 또 2번처럼 님번 안 들어간 거 틀렸네 얘기입니다. 왼쪽에 1번, 3번, 5번 중에서 답이 이거네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사한테 고용. 뭐냐면 고용이 2명이니까 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로서 고용되어 있대요. 그리고 중개업무를 보조 하는 자도 소속은 보조 못하냐고. 사장님이 나가지 말고 소속한테 네가 나갔다 와라. 현장 안내.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사이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도 소속에 들어갑니다. 디귿번도 맞아. 요 디귿번이 약간 애매했을 겁니다. 바로 디귿번 맞았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도 이제 요거 좀 애매하긴 했대요. 수행만 하냐고 보조도 하는 사람 소속 공인사이다. 그죠? 틀린 거는 아니죠. 라고 디귿번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1번 맨날 나오는 중개업이라고 본다라고 자꾸 나옵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임대차계약, 뭐 매매계약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세계약에도 괜찮고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단 한 번이 밥 먹듯이냐고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모두 맞았습니다. 아주 더럽게 성의 없는 문제. 바로 답은 몇 번? 5번. 그러다 이제 저거 왜 또 4개 또 다 맞으려고 저러다가 이제 괜히 또 답을 바꿔갖고 틀려. 이럽니다. 시간 또 빼앗겨. 저것들이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다 맞거나 다 틀리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얼른 가세요. 공포 풀러 가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6번도 이제 20페이지 6번. 요것도 답만 보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정말 꼭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용어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저렇게 3번 같은 문장은 여러 번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우리 시험 문제가 계속 된다고 해도 저건 아주 중요해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린트물에도 여러 번 받고만 요구입니다. 저번에 정리된 것도 나와요. 자, 3번 보실까요?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 행위는 컨설팅 99%, 중개 딱 1%, 정말 표도 안 나기는 한다는 겁니다. 자, 중개인은 중개업에 해당하지를 않는데요.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그러니까 판례를 생각해야지 내 입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고 여기는 컨설팅 그죠? 부수한다고 해도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그럽니다. 저걸 용서를 주면 다 자격증 한다고 컨설팅한다고 하면서 중개할 거요. 중개하면서 대형 사고 칠 거입니다. 정말 저는 기획부동산이 여러 가지로 우리 개업까지도 아예 한꺼번에 같이 망신시킵니다. 아주 우리를 한 통속으로 합니다. 전혀 다르고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7번 보실까요? 용어. 여기도 설명이 돼. 여기도 틀린 거. 그냥 3번으로 바로 와도 괜찮겠네요.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은 안 봐도 괜찮아. 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3번 볼까요?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안자로서, 잘 얘기했죠. 공인중개사 안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래요. 중개업 하는 자가 아니죠. 입니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중개업 하는 사람은 개업이요. 뭔 소리 안 되겠습니다. 중개 업무만 보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개업 회사는 안 되는 사람. 하면은 3학년 3반 갈 사람.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사람이니까 3번 요것도 아주 엉뚱한 소리. 뭐 요 정도면 되겠네요. 뭐 별표 안 해도 되겠네요.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근데 8번은 정말 요건 정말 괜찮습니다. 중개법에 관한 설명이 돼 옳은 거.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는 8번 같은 거 더 가깝습니다. 맨날 중개 그리고 용어만 내갖고 10번 같은 용어만 계속 지금 저거 내고 있잖아요. 지금 문장 아예 다 똑같잖아요. 지금 연거푸 계속 저러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바꿀 거예요. 라고 중개업 한 번, 용어 한 번 이렇게 나왔었다가 용어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중개업에 관한 설명이 돼 옳은 거래요. 이런 문제는 정말 아주 괜찮습니다. 먼저 중개업에 해당한대요. 한 번 딱 우연한 기회인데 입니다. 벌써 이제 문장 봐도 벌써 이상하다. 1번 볼까요?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대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끝냈대요. 우연한 기회. 우리도 어쩌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격증 있어요. 써달래요. 설명하고 보수. 중개보수보다 더 받아도 괜찮습니다. 능력 있으면 타인 간에 임야 매매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우연한 기회 딱 한 번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대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뭔 소리 한대요. 상식적으로도 밥 먹듯이가 아닌데 무슨 중개업이래요. 교도소 가냐고 계입니다.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1번은 X.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해당하지 않는데요. 자, 먼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일정한 보수는 받았고 중개를 업으로도 했대요. 근데 중개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해당한다고 합니다. 개설 등록하고 안 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2번 요것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요건 우리 중개업에 해당해. 밥 먹듯이 했다는 업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3번 또 중요한 거 나왔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보수는 받았고요. 그리고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다가 부수, 너 관리대 행위에다가 뭐 분양 등의 부수해서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컨설팅 행위에다가 부수해서 업으로, 업까지 다 나왔네. 업으로 한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그입니다. 교도소 갈 일이 생겼다. 저는 컨설팅 업체들 다 정말 교도소 다 보내야 됩니다. 아주 콩밥을 3년 동안 먹여드려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여기도 이제 엉뚱한 소리 나고 해당한다. 저런 문장 꼭 나올 거예요. 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토지만, 건물만, 땅만, 상가만, 학생만, 직장인만, 사업은 보수를 받았고요. 오로지 토지만에, 요 토지만에, 학생만에, 직장인만에 이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만에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그럼 해당하지 않습니까?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죠? 땅만, 상가만, 공장만 이래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땅이 보수가 크게 나온다고 난 아파트 같은 거 안 써. 옆집가. 그런 분도 정말 계시다는 겁니다. 자, 사업은 맞아. 토지만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누구누구네 토지 이런 건 아니니까 여기는 중개업에 해당해요. 학생만 직장인만 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여기도 판례가 나오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4번도 맞아.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아마 판례 중에서 중개 판례 중에는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는 받았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금전 소비대자의 부수한 저당권 설정 계획입니다. 금전은 우리 중개성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은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토지나 건물은 누구 물건이요? 중개상 물이 아니요? 그겁니다. 저당권 설정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보수도 받았고 알선을 업으로도 했대요. 그럼 나올 거 다 나왔네. 네, 그 행위 알선이 금전 소비대자의 알선의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이 부수에서 이루어졌다면 판례를 생각하시라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해당한다가 맞아. 여기는 해당한다가 맞습니다. 여기는 해당한다. 3번하고 약간 유사한 원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금전 소비대자의 부수에서 이루어졌지만 결국에 저당권 설정은 토지나 건물이니까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하니까 중개 대상에 들어가고요. 중개업에도 해당한다는 겁니다. 해당한다.
라고 답은 몇 번? 4번. 아직까지 문제 중에는 8번이 제일 괜찮습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9번은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자, 9번에서 이제 중개업, 그리고 중개행위. 설명 중에서 틀린 거래요. 자, 먼저, 자, 쭉 오다가 이제 뭐 2번, 2번, 3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아까 봤었던 거하고 이제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하다 오래 요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저렇게 한번 맞는 게 나오든지 둘 중에서 또 나와볼 만합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이제 여부는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런 진정으로 이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말이 나왔네 그러면 안 됩니다.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입니다. 우리 보고 이제 의사 물어볼 거냐 입니다. 개업 공인주사의 주관적 의사에, 그럼 종합 그래도 되겠냐고 입니다.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결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로지 뭐라고요? 오로지 객관. 정말 꼭 이렇게 문제 4번 같은 문제 아니면 종합한다. 주관하고 객관을 모두 종합해서 결정한다. 판사님이 주관을 왜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중개요? 아니요. 라고 판사님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4번. 요놈이 바로 이제 여기는 틀린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따로 뭐 교재 볼 필요 없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 요거 한번 더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26회 때 문제 지금 계속 똑같죠. 용어. 아예 그냥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옳은 것은 뭐냐요? 주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26회 때 문제였습니다. 먼저 1번 볼까요? 저당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그럼 중개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중개에 해당한다. 맞죠?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했다고 하더라도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하니까 저당권 알선, 당연 중개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저당권이 뭔지 배우고, 오히려 뭐 여기서 이제 우리 유치권 한 문제 나오지만 저당권은 한 3개도 나오더만 겁니다. 많이 나와요. 어차피 대출 다 이용해서 지렛대 효과 많이 아니니까요. 바로 토지나 건물 살 때 대출 끼지. 누가 현금 박치기를 누가 하냐고 합니다. 있는 거 돈밖에 없는 사람이나 그러겠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있는 거 돈밖에 없어도 다 대출 받아서 산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수익률이 커져.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이 정말 정확하네요. 그러면 2번 보실까요? 반복 또 나왔죠. 저거 계속 나옵니다.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오도 나올 거예요.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딱 한 번밖에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경우에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번대요. 번다 안 본다? 안 본다. 교도소 외곽입니다. 쌀집아집 무방과시 한 번 정도에도 괜찮고 우도에도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한 번 하고 그칠 거니까. 자, 2번 요것도 X. 자, 세 번째 볼까요? 외국의 법에 따라서 또 나왔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대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법이요. 공인중개사법이지 무슨 외국법이요. 입니다. 외국에서나 잘 써먹어라. 그 소리 할 겁니다.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써먹어라. 그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딴 거 가지고 미국에서 써먹을 수 없는 것처럼 똑같다고 합니다. 4번 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대요. 자, 그러면 개인은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또 넘어가셨습니다. 많이. 아주 엉뚱한 소리잖아요. 법인인 개업공사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만 소속이라고 한다고요? 뭔 소리 합니까? 입니다. 당연히 그냥 개인한테도 거기도 소속이라고 봅니다. 자, 4번 X입니다. 법인의 임원하고 사원이 애매하니까 소속으로 볼 거요? 안 볼 거요? 했었던 거지. 당연한 소리입니다. 4번 너무 엉뚱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나가다가 확인 설명이 나오네. 자, 5번 볼까요? 중개보조, 이제 거리계약서 작성이라고 바꾸겠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돼요. 어째 잘 나왔습니다. 잘 나가다가 어디로 가고 있냐입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한 데까지 잘 나왔는데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대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저 앞쪽에 있는 거 내가 지금 뭐 보고 있더라 이러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개보조는 먼저 현장 안에 일반 소무 커피 타고 청소하고 춥다고 문만 닫아야 됩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소속 아니면 개업
개업이지 뭔 소리 합니까? 5번 너무 엉뚱해.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한 문제가 반드시 요건 정말 꼭 무조건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요 중개업. 중개업은 판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계속 반복성 요거. 그리고 자꾸 이런 거 나오고 컨설팅이 뭐 어쩌고 나오는 거 이런 것들만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교재 따로 안 봐도 되겠다라고 해야지. 지금 할 거 많습니다. 요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그냥 1시간 후다닥 한번 해치워 놓고요. 그리고 먼저 오서 먼저 한번 풀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는 1시간 해치우고 민계공 아직 더 정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괜히 나중에 뭐라다가 하려고 하면 이제 더 그냥 가슴만 벌렁벌렁하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개 대상물 요거 무조건 나오니까 뒤에 또 뭐가 나왔는지 한번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계속해 보겠습니다.